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겸,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근데 저번 주에 전민기 팀장님 나간다 안 했어요? 아, 예. 제가 그랬습니까? 네. 네, 직접 그러셨어요. 예, 자신하차 하신다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끼리도 오래 회의를 해갖고 그럼 보내자. 그래요? 아니 근데 뭐 나가는 건 둘째치고 둘째치고. 한국 직업방송이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홈페이지를 갔어요. 그래요? 취향 저격을 좀 다시 보게 하려고. 네네. 왜 이렇게 3페이지까지 밀려 있습니까, 취향 저격이? 아, 그런 일이 그럼 1페이지, 2페이지는 뭐가 있어요? 뭐 가득하던데요. 근데 어쨌든 네네. 취향 저격이 너무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게 아닌가. 어머, 그거는 좀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하차를. 하차를 어떠십니까, 선생님? 또 내려갑니까? 아, 아닙니다, 선생님. 홈페이지까지 들어갔다는 말은 정말 나는 안 나가겠다라는 말인데 야 우리도 안 들어가 봤잖아 거기는. 거기까지는 우리도 안 네, 들어가. 네, 맞습니다. 아, 또 선생님 없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객관화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없기 그럼요. 때문에 네. 꼭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메인 페이지로 가는 날까지 열심히 또 그럼요. 취향 저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한샘입니다. 1970년 건축 설계업을 하던 조창걸 회장이 7평 남짓한 비닐하우스에서 사업을 시작해 부업 가구 회사인 한샘을 설립했습니다. 1980년대 아파트가 늘어나고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국내 부엌의 환경도 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한샘은 단품 위주의 판매에서 부엌 가구를 한데 묶은 방식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1999년에는 한샘 인테리어 사업본부가 출범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한샘은 미국, 중국, 일본에 현지 법인을 두고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300여 개의 대리점과 대형 직영 매장인 한샘 플래그샵 9개, 키친앤바스 전시장 25개, 리하우스 전시장 6개, 한샘물 등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2,689명이라고 하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9,345억 원으로 올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 2조 원. 그쵸.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네. 한샘인데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혹시 은송 학생도 인테리어는 좀 관심이 많은가요? 네, 제가 작년에 한창 네. 자취를 하다가 네. 이제는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한창 가구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사실 한샘 좋죠. 근데 저희 같은 학생들이 자취할 때는 사실 브랜드보다는 이제 가격을 가격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샘 같은 가구는 이제 결혼을 한다면 혼수로 이렇게 오. 하고 싶다. 아, 이런 그만큼 생각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좋은 가구란 이미지는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혹시 학생들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 우리 상국 형님은 아니 근데 이게 경상도에서 유명한 가구가 있어요. 은송 어떤 가구. 거죠? 양성국 가구라고. 양성국이요. 진짜 진짜로 양성국 가구라고. 양성국 가구예요? 예, 이게 유명해요. 신기하다. 근데 여기는 가구라고 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가구보다 위에 게 뭔지 알죠? 뭐죠? 갤러리라고. 아, 갤러리에. 네, 양성국 갤러리라고. 여기가 아, 저는 실전에는 안 가봤는데 네네. 곧 이제 양상국을 모델로 아마 쓸 겁니다. 연예인의 탑이 가구 모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파로마 가구처럼. 제가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 가구만. 가구를 안 해봤으니까 네네. 양성국 씨 연락하십시오. 네. 자, 이게 잘 어울 거예요. 양성국 씨께서 꼭 연락 주시길. 네. 홍쌤이 한샘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취준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채가 오픈되고 나서 초반에 뭐 삼성, 현대, CJ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오고요. 한샘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 좀 늦게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초반에 좀 떨어졌던 친구들한테는 마지막에 좀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채용도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구 쪽으로 이제 채용이 있다 보니까 주로 영업 성향의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전공 선호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또 이제 뭐 상경계라든가 어문계 또 내수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좀 어려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좀 희망처럼 떠오르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들어볼 건데요. 혹시 어디 다녀왔어요, 윤성 학생? 네, 이번에는 한샘 본사에서 영업 전문직 채용 설명회가 있어서 본사를 다녀왔는데, 네, 근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한샘이 어떤 회사인지 다 듣고 왔고, 또 그날 거기에 참여를 하면 이제 서류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학생들도 열정이 정말 넘쳤고, 네. 이렇게 활발한 질의응답을 볼 수 있었고, 또 누가 뽑힐지 정말 모를 정도로 너무 출중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썼나요? 영상으로 확인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꿈이었던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너무 예쁜 가구들을 보니까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독립도 하고 싶은데 잤어요. 그러려면 취업부터 해야겠죠. 너무 예뻐서 깜빡 네, 잠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넘쳐요. 바로 한샘 본사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영업 이제 전문직 저기는 삽승이고요.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다 함께 가보실까요? 아, 이거 술 마셔요. 저는 꼭 일요일날 교회를 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일어나면 원래 영업 전문직이 하고 싶으셨나요? 제가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혼사녀 6년 차예요. 네네. 그래서 혼사녀. 서울에서 이제 집을 계속 작은 집에서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구점 많이 다녀봤고 실제로 그 중에서도 이제 한샘과 가장 인연이 깊어요. 네, 네, 실제로 공간 활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도 경영학과여서 그 영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의 어떻게 마음을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영에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전공 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와서 제가 막 이거 저한테 왜 파신 거예요? 환불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정책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객들이 오는 이유 자체가 물론 물건을 환불받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게 가장 강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충분히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객님도 시간이 가다 보면 일단 화가 누그러지시고 이제 다음에 제 방문을 했을 때 더 좋게 제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를 나왔고요. 왜 저는 그래요? 29살 박성현입니다. 그럼 이제 체육은 안 하세요? 제가 원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임용고시를 준비했었는데 임용고시를 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대학을 여기를 와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해본 일은 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모든 아르바이트가 다 영업이나 판매에 관련된 분들이었거든요. 가구 업계로 정하시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원래는 취업을 다른 곳에 했었어요. 그래서 패션 쪽에 유니클로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점장 후보직을 하다가 좀 다른 곳에서 다른 영업을 더 배우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구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거죠? 다 유니클로. 왠지 느낌이 그 유니클로 좋아하거든요. 린넨 셔츠.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는 29살 박정웅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이요? 어떤 공부하세요? 저는 도시계획 쪽 전공하고 있어요. 네. 도시계획 공부하시면서 이제 영업 전문직 지원하실 생각이신 거죠? 이게 좀 작게 보면은 도시에서 좀 작게 축소를 하면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생겼어요. 또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인데 카페에서 좀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해보고 좀 간단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그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한테 맞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영업직 도전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영업직에 지원하네요. 영업직들이 되게 많네요. 네, 그날은 다 이제 영업직만 그래서 있어서. 진짜 감각을 제가 멀리서 느낀 게 사실 의상 전공하셨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쓰레빵아. 이 신발을 저한테 한번 팔아보실까요? 신발이요? 네. 일단 이 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보다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하기 돋보일 수 시작했어요.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이쁘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여자인데 막 여자 발가락 막 보이는데 여자- 예뻐요 막 여자 발 막 이런 진짜로 거. 발가락 보이면 안 돼. 쪼리 신은 여자 좋아요? 그렇지 않은데. 얼굴이 이쁜 애가 네, 쪼리를 신었던 거 아니에요? 예쁘지. 그거는. 여기다가 조금 약간 약간 사진 보이시죠? 약간 키 높이 좀 여기 부분도 있어요.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민감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디자인적인 면으로 되게 큰 것 같아요. 좀 약간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뽐내고 싶으시다면 차분하게 잘 설명한 것 그랬었죠. 같아요. 한샘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은경 대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인사팀에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몇 년 차세요? 지금 6년 차. 그럼 좀 힘 분이 이제 있으신 서류를 분, 검토하시는 저희가 분. 섭외 실제 같은데 서류 이렇게 하시는 그분 맞으시죠? 서류는 보긴 보는데 힘은 그냥 보통 정도 있고요. 오늘 설명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뭐 지원 팁이나 간단히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서류가 붙어야 면접을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총 뭐 3개 문항이 있는데 1번 문항이 1000자고 나머지는 500자예요. 그래서 1번 문항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고 사실 자기소개서는 1번 문항이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글을 읽어보고 맨 처음에 들어오는 항목이 1번 항목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좀 임팩트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좀 좋긴 하죠. 그렇군요. 한샘 상상이라고 그런 이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샘 공식 블로그인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 많이 나와 있어서 좀 공부를 좀 해오시면 서류는 많이 붙으실 것 같습니다. 네,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또 한샘의 떠도는 한간의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과연 어떤 떠도는 소문이 있을까? 쉬는 날이 아니라고 가더라. 예, 우리 민기 선생님. 네. 예, 이거 뭐 쉬는 날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시공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집에 있어도 현장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랑 그 인테리어를 하길 원하는 분들이랑 약간 마찰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설계도를 놓고서도 다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테리어를 맡긴 분들은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조금만 안 되면은 바로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그 마찰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제 한샘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불만들을 많이 쏟아 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 고객들 상담하다 보면은 뭐 계속 질문하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하루 한 번 터지면은 그만큼 또 영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나가서 또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일들 해결하고 본인이 하는 영업하고 또 맡은 업무까지 하다 보면은 그만큼 그 직원들이 사소하게 관리해야 하는 일도 많고 쉬는 날까지도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고 사실 그 고생이 많네요. 인테리어 맡긴 입장에서는 또 주말에 본인이 쉬는 날 가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럼 합니다. 언제 쉬어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아유,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선생님 미안하니까. 본인이 말해놓고 아차. 그만두면 아이콘이 되어가시는 싶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정말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여기 한샘 연봉은 어느 정도? 예. 네, 평균 연봉이 5,5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한 3,055만 원, 대리가 3,820만 원, 과장이 4,422만 원, 차장이 5,368만 원, 부장이 한 8,323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닌 것 같고요. 네. 초반에 좀 힘든 기간만 잘 견뎌내면 뭐 연봉도 상승하고
그 이외에 뭐 실무적인 일들은 또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 그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또 입사 가능할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선호하는 캐릭터를 보면 아까도 그 체대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체대생들이나 장교 전형, 그러니까 조금 현장에서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고 또 관리자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학생도 저 원주 쪽에 있는 그 캠퍼스에서 이제 졸업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장교 중2로 전역을 했고 경영 전공이었고요. 학점은 뭐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한 3,000원 중반 정도, 그리고 어학도 한 6급 정도.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라보다는 좀 내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친구가 취업을 했었고요. 또 여학생도 인천 지역에 있는 저 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한샘학으로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언어 문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점은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도 한 800대, 그리고 6급 정도. 그러니까 그다지 높은 스펙은 아닌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국내사업본부에서 인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이지만 그런 어떤 큰 조직에서의 영업 경험이 한샘이 입사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전공을 많이 안 본다는 거 예전에 제 학생들 뒤져보니까 공대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성한 졸업 패턴 학생이고 학점도 낮아요. 3.5 극초반, 그리고 뭐 토익도 한 600 후반, 그리고 5급 정도. 이 정도면 스펙은 좀 낮은 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수 영업을 뚫었죠. 그러니까 한샘과 같은 이런 식음료 유통단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가구도 마찬가지고 음료도 마찬가지고 주류도 그런데요. 이런 산업들은 이제 하반기 때도 전공 선호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요즘 인문학도들의 취업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봐야 할 기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샘의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리하우스 샵 30% 성장입니다. 한샘은 토탈 인테리어 사업인 리하우스를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 성장하면서 주력 사업 분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저는 리하우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생소해요. 네네, 그게 뭔지 좀 전민기 팀장님께서 좀. 일단 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전문 쇼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처럼 꾸며놨죠. 뭐 가구부터 가전 모든 걸 다 갖춰놨기 때문에 뭐 주방 가구, 욕실, 마루, 조명, 장판 다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갖다 이제 카펫 살 생각이 없었는데 탁자랑 카펫을 함께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서울에 2곳이 새로 생겨나고 전국적으로는 5곳에서 10곳 정도 리하우스 매장이 이제 새로 열린다고 하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 이케아 가보셨죠? 네. 여러 가지 쇼룸들이 있는데 한샘도 이런 식으로 다 예쁜 쇼룸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오젠 샵 도마 살균 블럭입니다. 예, 한샘이 생활가전 시장에 지금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공 블렌더 오젠을 비롯해 올해는 우리 도마 살균 블럭 등 아이디어가 지금 돋보이는 신제품들을 많이 이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샘의 가전은 좀 생소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굉장히 IoT, 사물 인터넷과 접목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oT 거울 매직 미러라고 해가지고 이 거울을 보는 사람의 피부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진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주는 그런 거울이었는데 가격이 비싸고 또 시장 아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 도마 살균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UV 살균 램프가 내장된 도마를 세척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형식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3가지 도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육류, 어류, 뭐 채소류 해가지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팔렛이라는 건데 이게 스마트 LED 조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학습, 휴식, 뭐 소연, 수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 빛의 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빛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빛을 비춰주는 것도 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장롱에도 전자 기능을 지금 접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의류 살균장이라든지 금고장, 뭐 LED 조명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 인터넷 또 나아가서는 AI까지 함께 접목시키는 그런 가전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그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던데 그 한샘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좀 많이 쏟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 홍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구는 내수 산업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뀔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 나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샘이 특히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샘이 연 700조 원 규모의 중국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시장을 지금 두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베이징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설사 납품용 특판 가구를 주로 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가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옮겨가서 플래그십 매장을 또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올해 3월 말까지 한 85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투자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인프라를 많이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통과는 좀 그래도 좀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면접에서는 사실 이게 떨어진 이유를 모르잖아요. 나는 면접에서 정말 잘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거가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빠지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라는 그런 생각도 하니까. 서류 합격률은 좀 높으신 편인데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자괴감도 생기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대평가이니까 나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대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붙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뽑을 인원을 정해놓고 진행할 때는 그렇게도 이루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최종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친구를 속아내기 위해서 전형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라는 건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상반기에 제 오프라인 학생들 삼성 입사한 친구들이 한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합격이나 밤이라고 해서 행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취업한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연수받아야 된다 이런 강의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느낌이 제가 항상 제가 삼성에서 교육받을 때도 그랬고 교육했을 때도 느꼈고 지난 토요일 그 친구들을 보면서도 느꼈던 공통분모는 뭐냐면 상당히 그 자리에 약간은 좀 비슷한 색깔들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프로로서의 좀 나의 어떤 자존감, 내가 갖고 있는 주력 분야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물론 이제 기쁜 자리고 다들 합격했으니까 서로 친해지려고 하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이들 친해지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나의 전문성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있대. 덧대어 다른 사람들과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소통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치환시켜서 이해하냐면 저는 항상 이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 그 자리에서 나 삼성 합격했으니까 막 나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별로 없고요. 그냥 본인은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뭐 이렇게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고 나의 스펙이 좋고 내가 경험이 많은데 왜 최종 가서 많이 떨어지냐.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그런 넓은 소통 능력과 협업과 단체 생활의 막내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는데 그런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면 그 매력도가 높은 친구들에게 내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부분과 이타성이라는 부분을 좀 꼼꼼히 새기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성국이요. 예, 오늘 이제 또 은송 학생이 오늘 질문지가 없는 질문을 처음 받고 오늘부터 우리 또 새로 바뀐 게 MC들도 질문이 이제 하나씩 시작됩니다. 네, MC하기 쉽지 않네요. 좋습니다. 점점 뭐가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한차 할까요? 네.
자, 일단 먼저 우리 은성 학생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과 우리 이케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일단 한샘과 이케아의 차이는 타겟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케아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제 성장한 그런 가구 업계여서 약간 1인 가구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조립식 가구나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라면 한샘은 이제 가정이나 이제 신혼 부부들이 쓸 수 있는 가구를 많이 만들어서 주로 부엌이나 가구 제품을 많이 만드는 편이고 이제 그래서 가전 제품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저는 역대급으로. 자,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은 모르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상사에게 물어보는 경우,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 본인은 어떤 타입입니까? 저는 당연히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 업무가 잘못됐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저희 상사분께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먼저 가서 당연히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좀 준비 안 해오는 게 낫네.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못하는데. 지금 이제 황보미 씨가 머릿속으로 나는 상사에게 물어보는 타입인가 내가 해결하는 타입인가를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나팔 차례인가요? 다른 질문이 있잖아. 일단 기본적인 질문은 기본적인 질문. 우리 한샘과 이케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접근성과 성장 가능성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급진데? 네. 좀 고급졌어. 일단 한샘 같은 경우에는 300여 개의 매장이 넘는 걸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고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큰 가구보다는 주로 작은 가구나 DIY 소품, 인테리어 소품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인다면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 가구의 인지도와 그런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는 새롭게 인테리어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아무래도 다양화하는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버벅거리네. 이 정도면 안 버벅거린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버벅거려. 집에는 어때요? 어떤 가구 쓰세요? 부모님께서는 좋은 가구를 쓰시지만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래도 그냥 저도 역시 좀 저렴한 가구, 가격대를 비교해서 그냥 쓰는 편입니다. 부모님 댁은 뭐 쓰세요? 부모님 댁에도 좋은 가구를 쓰고 있는데 정확히 브랜드까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가구인데 한샘은 안 쓰네요. 아마 주방 가구는 한샘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네요. 마지막으로 홍기찬 씨, 우리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상사에게 물어보는 경우입니까?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입니까? 업무의 성격자라 달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주 갈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실수가 없게끔 또 정해진 데드라인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시급히 상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쭤봐야 상사님도 부담이 적고 저의 배움 또한 더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적절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정답은 아닌데요. 저는 아까 그 보미 씨 답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케아와 한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접근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렇게 해서 좀 선을 그었죠. 그 다음 질문에 제가 했던 화법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건 정답은 없어요. 아주 갈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사에게 물어보고 빨리빨리 업무 처리해야죠.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들 다 상사에게 물어보게 되면 또 상사도 너무 더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프로의식도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얘기하는 화법? 그러면은 입체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때도 있고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화법 정도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별 씨 영상에서 이렇게 큰 호감을 얻으셨다가 서류에서 약간 실망하셨죠. 네, 조금 서류에서 약간 아쉽다는 평을 받았지만 또 면접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한별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한별 씨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윤한별입니다. 제가 코트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장점은 친화력과 적응력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넌 어디에서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제가 마케도니아를 여행할 때 저는 갈라치자 국립공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네덜란드 투어를 예약해서 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투어를 신청해서 네덜란드 사람 20명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제가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이드 투어의 모든 말을 영어로 통역해줘서 저는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친화력과 적응력을 통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업을 하는 코트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해외 경험이 좀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런 해외 경험들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화의 차이를 이해했다 이런 이야기 빼고 본인의 해외 경험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로 전기 스쿠터를 수출하는 전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때 그 동시에 제가 또 네덜란드 안에서 마케팅 전략을 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차이를 느꼈던 게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네덜란드 제품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때는 네덜란드의 마트에 방문해서 다양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현지에서 또 막상 여행을 가면 여행을 할 때 보이는 게 있고 실제로 살아보면서 아 여기서 어떤 거를 캐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핵심 요지를 정확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핵심 한 문장으로 뭡니까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제가 해외에서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해외 경험이 지원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뭐 코트라 정도의 어떤 기간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제가 질문을 던졌었을 때 뭐 글로벌 마인드를 배웠다. 그 다음에 뭐 문화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이해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어떤 답변은 어디서나 모든 지원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에서 그것을 빼고 얘기해 보라고 했었을 때 그때 좀 순간 약간 당황을 했던 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질문을 준비했었을 때는 글로벌 마인드 문화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답변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해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더 배웠다는 것을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트라에 지원하셨는데요. 그 코트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코트라는 제가 인베스트 코리아의 투자 홍보팀을 지원했는데요.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투자 홍보 자문단을 개설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위기 극복에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해서 다양한 한국의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외국에 소개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투자 홍보팀에 지원한 이유는 제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의 장점이나 장단점이나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 홍보팀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그 교육 받으셨잖아요. 수출 관리, 뭐 국제 사업 마케팅에 관련해서 어떤 거 배우셨어요? 영어로 이수한 교육 말이에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익스퍼트 매니지먼트 코스를 이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인코텀즈나 무역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한 무역 지식을 배우고 시험을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어진 상황에서 진출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결제 방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진출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짜서 저희가 주어진 과제가 저희에게는 음료를 마케팅하는 과제를 받아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소기업 중에서 어떤 업종을 이렇게 사업으로 조금 유치하고 싶은지, 관심 있는 분야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금 그 교육에 배운 거를 좀 중에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중소기업들이 좀 에너지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 투자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에너지가 국가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딱 에너지라기보다 그 에너지 사업과 함께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주는 배터리 같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수출을 신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하는 기관, 그 업무를 맡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다소 저는 이제 기대에 못 미쳤고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이유 5가지만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한국의 기업들의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응력이 좋다? 또 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왜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죠?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뭐 중국 상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너무 우리 시선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미 그 도시들이 그런 중개 무역의 허브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저희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은 일단 지원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지금 지원한 직무 자체가 투자 홍보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 소양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은 5가지 정도를 좀 유도를 해봤었는데 지금 하나를 설명하기도 굉장히 좀 벅차는 모습이 다소 아쉬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여기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 그 자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계된 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고자 하는 어떤 성의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편집장 일 하신 거가 되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기사도 계속 이렇게 잘 쓰시고 언론사에 관심은 없어요? 원래 여기 왜 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학부서에 들어간 거는 언론사에 대한 관심 때문은 아니고요. 좀 대학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대학 내에서 교류 활동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항상 새로운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해외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도 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자가 꼭 아니더라도 사내 홍보팀이나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트라에 오는 이유가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거면 너무 이유가 저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남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가르쳐 주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 살던 동생들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제가 대학에 와서도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이러한 상황이 있고 설명을 해주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봐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많은 공부를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의 좀 가치관과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원자에게 네. 코이카라는 기관을 아시죠? 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곳이 우리 지원자에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그런 교육지원 사업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땐 네. 너무나 그런 곳이 우리 지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외 무역관으로 파견이 되면 또 제가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시장을 조사하고 하는 데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회사 선택에 대한 그런 명확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 코트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꼭 코트라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했고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향후 입사 후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지원자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었고요. 이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코트라여야 된다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지원자께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본인이 인정하신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시니까 내년에 다시 오시는 건 어때요? 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될 때까지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떨어뜨려도 되겠네요. 또 도전하실 거니까. 부족하시다고 본인이 인정하셨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코트라에 입사해서 배우면서 배운다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자신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지원자가 면접을 보면서 본인의 실력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부족하다.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면접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밝혀주시는 것이 지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 입사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딱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네. 과거에도 본인이 좀 부족한 분야, 좀 본인이 부족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그 조직 안에서 성과를 냈다.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영어를 되게 못해서 수능을 볼 때도 굉장히 영어가 가장 문제였는데 제가 대학에 와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저한테 맞는 영어 방식을 찾아서 제가 성적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교환학생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해외 인턴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같이 경쟁하는 친구들이 외국에서 몇 년씩 살다 온 국제화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길모어 걸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억양 같은 거를 그대로 외워서 제가 좀 따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그 면접 보는 교수님께서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온 줄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지금 경영학과 네. 전공이시죠? 예, 그 전공 중에서 좀 우리 회사 앞으로 하게 될 일과 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어떤 과목이나 전공이 있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영학이 코트라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점이
저희가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학과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서 그 과목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경영자가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트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보를 조사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어떤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지 좀 더 폭넓게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일과 굉장히 밀접한 학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배웠다는 게 약간은 좀 저는 납득하기가 살짝은 좀 어려운 오히려 좀 회계를 좀 배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숫자를 가지고 뭔가 표현할 수 있다든지 뭔가 어떤 분석을 명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신감 없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모호하게 좀 답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나오셔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한별 씨 들어오세요. 어떤 거를 캐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핵심 요지를 더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뭡니까 그래서? 그럼 본인이 인정하신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시니까 네. 내년에 다시 오시는 건 어때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될 때까지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떨어뜨려도 되겠네요. 윤한별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내용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온 시뮬레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초반에 무너지면서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큰 만큼 그 좌절감이나 자신감의 하락의 폭도 더 컸다. 네. 다만 가장 아쉬웠던 거는 너무 빨리 포기했다라는 것. 그거는 오늘 정말 좋은 이제 교훈이 돼서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겠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좀 패기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친구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동래형님이 평가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네, 등급을 네, 주시죠. 네. 등급 제일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잠깐 예, 학생님께 저는 뭐 빨리 알려드리자면 네. 뭐 C-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했나 봐요. 네.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없잖아 갑자기 있었고 반성을 하시고 네. 약간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네요. 그래서 취업의 문제, 면접의 문제에서 자신감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면접 준비는 뭐 새롭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배울 게 아직은 많은 친구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등급은 C-. 아, C-였죠? 네. 네네. 그럼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뭐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 친구가 사실은 많이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말렸던 것 같아요.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네. 면접관들 앞에서 너무 여실히 본인이 떨고 있고 이 준비가 덜 됐다는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합격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은 등급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완곡하게 드린 거예요. 좀 후하게 드린 겁니다, 저는. 네. 그럼 원래 네. 마음속에 있는 등급은 더 아래였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예, 그 정도 등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별 씨한테 또 해줄 얘기가 많잖아요. 네. 네, 빨리 다시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별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굉장히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답변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아주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아주 완벽했는데.
네, 좋아요. 지금 좀 편안해진 것 같아서 더 대화하기가 좋으네요. 혹시 그 취업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뭐 어려운 점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의 목표가 인턴인데 코트라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턴을 하고 싶은데 무역회사에서 직접 무역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공기업 인턴을 통해서 공기업의 그런 체계에 맞춘 인턴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좋은 경험일 수 있고요. 우리가 A를 선택한다고 해서 꼭 A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2개 합격을 해서 고르라고 한다면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공기업에서 이 코트라에서 일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대상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코트라를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전 면접 그 보여주신 거에서 직무 역량을 못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 지금 여기서 못 드러내셨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그런 회사에서 인턴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에서 더 강하게 또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목표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기업 어느 인턴을 하셔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스펙에서 가장 좀 이것만큼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경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인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어떤 공공기관에서 필수 자격증 같은 거는 필요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지원자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거는 대체로 어떤 경력. 특히 경력이 많다 보면 사실은 뭐 학점이 좀 낮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경력을 좀 쌓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다면 뭐 매경 테스트나 한경 테스트 같은 그런 경제 이슈를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꼭 그 점수 취득이 안 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아까 저 진심으로 얘기한 게 그 코이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데가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적은 코트라 준비를 위해서 온 건 맞지만 코트라도 지원하더라도 다른 것도 지원을 해야 되고 본인의 더 적합한 걸 찾는 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코트라에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고 다른 유사한 기관에서도 내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건드리면 참사가 일어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검증을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정말로 이 코트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몇 번의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뭐 우리한테 검토를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자기와의 그런 정말 내면과의 그 대화, 진정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고 아마 본인은 오늘 이 면접에 오면서 나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자기의 의사표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소신 있게 밝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다만 면접이라는 것은 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해가지고 이런 전공이나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가장 자신 없는 부분들을 계속 연타석을 맞으면서 처음부터 쓰러지는 거지. 그럼 빨리 일어서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서지 못한 거는 오늘 면접에서 가장 뭐랄까 아쉬웠던 점이죠. 그래서 본인의 무기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패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뒷부분에 좀 살아나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그리고 나름 뭐 이렇게 끝처리를 명확하게 해서 의사표현을 하려고 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회장님. 저는 뭐 여러 이미지적으로 좀 이제 봤었을 때는 약간은 들어올 때부터 뭔가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당황을 하고 인사가 급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다음에
아이 컨택에 대한 부분도 뭔가 좀 질문하는 사람한테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이 컨택이 네. 너무 배분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하면 다른 데 보고 있고 저쪽에서 질문하게 되면 이쪽을 보고 있고 약간 뭔가 좀 그런 것도 좀 어색하게 느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표현 중에 그래서 자꾸 더 없어요 했을 때 없습니다. 더 아는 거 없습니까? 하게 되면 모릅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거의 면접을 좀 포기한 듯한 느낌을 상대방한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동문서답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모른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잘 못 듣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잘 듣고 잘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별 씨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목소리가 참 또랑또랑해서 되게 듣기도 좋고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거든요. 근데 답변의 내용이 참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원 동기에서 일단 너무 약했어요. 이게 꼭 코트라여야 되냐라는 그 질문에 설득력이 좀 너무 약했고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면서 표정이 자꾸 바뀌어. 그리고 어떡하지? 막 이런 거를 혼자 내면에서 해야 되는 말을 우리한테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본인도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이런 게 계속 들어서 저도 이제 질문을 하고 나서 난이도를 계속 조절해서 낮춰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의 시간이 너무 답변에 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뭐 너무 긴장해서 그런데 잠시만 생각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질문하고 나서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 몇 초씩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별 씨를 기다려주다가 아, 우리가 너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닌가 이러고 계속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별 씨가 되게 긍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잘 웃고 계시고 또 금방 털고 또 빨리 준비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남으셨으니까 네. 열심히 또 뭐 관련된 경력 쌓으시고 또 회사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하셔서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